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동아시아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외교관계의 다원화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외교관계를 맺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5호 16국이 나와요. 자, 5호 16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삼국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이제 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5호 16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나라 멸망 이후에 각국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외교 활동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뭐냐면은 위진남북조 시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위나라 끝나고 진나라 끝나고, 이 진나라가 뭐죠? 동진으로 내몰리고 남북으로 해서 뭐 5호 16국이 있었던 그 시절, 이때를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워낙 정치적으로 혼란기였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그런 이제 소국과 또는 뭐 이제 대국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데, 이때에도 책봉과 조공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 중심으로 상호 우호관, 자, 강대국 중심의 책봉 조공. 무슨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나라가 여러 나라들과 이제 맺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더 뭐라 해야죠? 뭐 멀티성이라고 하면 멀티성, 유틸리티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깝겠네요.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 현실적.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친구인데 책봉과 조공의 형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원적. 자,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더더욱 이 책봉과 조공이 외교 양식화가 되는 거예요. 외교 양식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저번처럼 똑같이 실질적인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사절교환 같은 경우에는 책봉과 조공이 없는, 단지 그냥 그들의 이제 뭐 교류를 위한 사절교환인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책봉 관계 같은 경우에는 조공 없이 책봉만 하는 것을 우리는 책봉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조와 외 같은 경우에는, 남조는 외한테 너 외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책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는 남조에게 뭐 그런 이제 조공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돌고래와 북조, 그 다음에 북조와 남조 간에는 서로 사절만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 역시 외에 대해서 사절만 교환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 삼국들은 전부 다 이 중국에 있는 나라들과, 그죠? 책봉 관계를 다 맺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삼국은 이 위진남북조 나라들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게 되고요. 삼국은 외에게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사절 교환만 하고요. 5호는 이 외에게 책봉만 하는 거죠. 네. 이제 요런 식의 이제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더라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접한 5호의 정권 및 동진과 책봉 관계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5호 16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끼리 그렇게 맺는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방금 보시면 남조하고는 그냥 뭐 이렇게 이차저차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접 소국들 있죠. 이게 바로 삼국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국들에게 이제 조공을 받는 거예요. 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5호 16국과 남북조와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불교와 율령을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백제도 북위에 조공을 했지만 주로 남조와 책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조에게 이제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불교와
유교와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을 수용. 특히 건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한국사에 보면 무령왕릉 있죠. 이거는 벽돌 무덤이죠. 그죠? 예. 이 벽돌 무덤의 양식이었던 이 무령왕릉을 수용을 합니다. 자, 신라 6세기 백제의 중계로, 왜냐하면 이 신라의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백제 땅을 거쳐가거나 고구려 땅을 거쳐가야 돼. 근데 여기 한강 유역에서 바로 갈 때는 백제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제의 중계로 남조와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한강 유역 장악하고 나서부터는 그럴 필요 없죠. 백제 중계 땅이 필요 없죠. 북조와 대놓고 이제 북조와 직접적으로 외교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당과 협조 관계를 통하여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지금 수도 있는데 수나라고도 교역을 해요. 그다음 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목적이 여기 있죠. 정치적 정당성.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우리를 인정해줬다. 이제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세력들이 외 안에,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외의 정권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치적 정당성을 누구로부터 찾고 있는 거야? 중국의 왕조들로부터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세기 남조와 책봉 조공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위의 그림을 다시 잠깐 보자면, 우리가 북조와 남조는 서로 이렇게 사절 교환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뒤에 이제 북조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남조도 어느 정도 이제 통일이 되었을 이 시기에 이제 형성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인접한 5호의 정권, 지금 이 당시에는 5호의 정권이라는 거는 5호 16국 시대가 있었을 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북조는 이 5호 16국이 어느 정도 통일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북조의 외교에 대해서 볼게요. 자, 남조와 북조가 서로 사절단을 교환을 했고요. 북조는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인접국가와 책봉 조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접국가 중에 삼국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고구려 돌과가 관계를 맺기 위해 사절을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제와 북주는 뭐냐면, 북이가 5호 16국을 통일했는데 이것이 나라로 딱 갈라져요. 두 개의 나라로. 북제와 북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북주는 돌고래 공주와 혼인하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요런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진과 남조. 자, 즉 동진을 비롯한 남조의 국가들은 요서의 선비와 서부의 토요콘 등과 우호 관계를 형성합니다. 역시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후 남조 국가들도 주변국과 교류를 해요. 역시 삼국의 나라들과, 특히 외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북조를 견제를 합니다. 자기 편을 많이 끌어들여야, 죄송합니다, 유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즉 무슨 실리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실리라기보다는 뭐죠? 경제적 실리에 더 가깝죠. 이러한 실리를 목적으로 해서 외교 행위를 하고, 또한 정치적 필요, 아까 같이 뭐예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친구가 많이 필요하듯이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나라가 동시에 책봉 조공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봉 조공 관계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